여기 보면 우리가 첫 시간에 다항식 첫 시간에 배웠던 거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고. 기억나지? 근데 다항식이 나눴으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차수가 중요하지. 차수. 나머지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는 낮은 차수이다. 차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다항식의 나눗셈은 차수가 정의되어 있다. 자, 요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요게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나 봐보죠. 그러면 거기 1번 문제 봐봐. 2-1번. 4차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8이다. 지금 뭐라고 되냐면 여기 지금 이 문제하고 비교해서 내가 다른 것도 예로 들어볼 텐데 두 번째는 똑같은 4차식을 나누는데 여기서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다고 돼 있고 그 나머지는 한 개도 손대지 말고 요식만 바꿔보자. 요식만. 두 번째 문제는 저거 말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8일 때 a, b를 구하라. 이 두 문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 식이랑 이 식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이거.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이건 인수분해가 되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 식으로 나타내보자. 1번 x 4승. 이게 간발의 차이 같지만 풀이 방법이 천지 차이예요. b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여러분들이 다항식이 나눗셈 그러면 항상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a는 bq 플러스 r.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4차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지금 나머지가 3x 플러스 8인데 몫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 몫이 뭐라고는 안 나왔지? 그러면 몫이 안 나왔지만 몫이 있긴 있겠지? 문제를 내는 사람이 몫에 관해 언급을 안 했을 뿐이지 뭔가가 몫이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근데 이때 나머지는 3x 플러스 8이다. 첫 번째 건 이런 문장이고 지금 두 번째 거는 똑같은 식을 써보면 x 4승, ax 3승, bx제곱 두 개 차이가 아주 중요해. 이 4차 다항식을 이번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뭔가가 있고 똑같이 나머지가 3x 플러스 8이었다. 여러분들이 몫은 q라고 쓰기도 하고 보통은 qx라고 많이 써. qx. 이건 x에 관한 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qx.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이게. 응? 근데 두 번째 건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될 때는 밑에 걸 먼저 봐. 인수분해가 될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정상이냐면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이 있었는데 그러면 몫이 뭔지 모르니까 qx라고 가정해보자. qx. 몫을 qx라고 가정했어. 근데 지금은 옆에 곱해져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qx로 소거시킬 수가 있어. 야, 이렇게 모르는 식을 소거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소거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qx로 소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 곱해져 있는 걸 0 만드는 걸 대입해야 되겠지. 수치 대입의 기본은 이렇게 모르는 식이 있을 때는 이거 소거시키기 위해서 옆에 곱해져 있는 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대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수치 대입의 기본이야. 지금은 소거시킬 수가 있어. 이게 0 되는 걸 집어넣어주면 2라고 2겠지. 2차 방정식 풀면 1과 2야. 그러면 양변에 x에다가 2를 대입해보자. x에다가 2 대입하고 1 대입하면 이 식이 0 될 거 아니야. 그지? 양변에 똑같이 대입을 해봐. 좌변에 x에다가 1 대입해주면 이런 것도 초보자 때는 그냥 처음에 숫자적으로 다 집어넣지만 조금 요령이 생기면 a 플러스 b를 곧장 쓸 수 있어야 돼. a 플러스 b. 근데 아직 니네가 초보자니까 내가 자세히 써줄게. 어렵다고 실망할까 봐. 이렇게 써주면 차례대로 집어넣었어. x에다가 1. 우변에 1 대입하면 이게 0 돼서 없어지고 1 대입하니까. 그죠?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뭐가 됐어? 11 이렇게 됐지. 그러면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가 플라 마이너스 1 없어지고 2가 넘어가서 9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현재 보이나? 안 보이지? x에다 2 대입하면 16
플러스 8A 플러스 4B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고 2 대입하니까 0 돼서 없어지고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가 돼? 14 그렇게 되겠죠. 그죠? 양변을 다시 2로 나눠서 정리하면 4A 플러스 2B 4A 플러스 2로 나눴어 지금.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 그죠? 이거 연립품 나오겠지 이거. 그래서 수치 대입을 쓸지 계수 비교 쓸지는 유식이 인수분해 되는가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요거 0 되는 수를 대입하면 QX를 소구시킬 수 있다. 요거 연립하면 2배 한 다음에 빼면 되겠지 이거. 2배 한 다음에 빼주면 2A. 여기다 숫자가 좀 안 좋네. 내가 숫자를 막 줘가지고 그래요. 마이너스 19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나오겠지. 그래? AB 나오겠지 이렇게. 연립하면 되겠지. 자,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위에 있는 문제를 한번 잘 관찰해봐. 이건 옆에 곱해진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수치 대입 쓰면 좋은데 인수분해가 안 돼 이게. 그럼 계수 비교 써야 돼. 계수 비교. 잠깐만 계수 비교 한 번만 써봐. 여기다가 어떻게 쓰느냐면 이걸 계수 비교할 때는 여기 괄호에 들어갈 게 몇 차식이야? 괄호에 들어갈 게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2차식. 왜? 이쪽이 4차니까. 4차니까 2차끼리 곱해야 4차겠지. 그럼 여기가 4차식인데 근데 전체가 4차식인데 괄호 안에 2차식이야 그러면. 근데 2차식을 집어넣을 때 무턱대고 2차식을 뭐 예를 들어 px제곱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거 진짜 최악이지 이거. 문자가 너무 많지 그러면. 복잡해서 안 돼 이거. 이렇게 잡지 말고. 여기 괄호에 들어갈 게 2차식인 건 확실한데 어떻게 집어넣는지 방법이 중요한데 미정계수를 가급적 줄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여기는 4차계수가 1이지. 그러면 4차가 되려면 2차끼리 곱해줘야 4차겠지. 여기 2차식인데 그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2차를 뭐라고 잡을 수 있어? x제곱이라고 잡을 수 있지. 왜냐면 2차랑 2차가 곱해줘야 4차 했을 거니까. 알겠지? 그지? 미정계수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게 좋은 거야. 식정리가. 그러니까 여기를 px제곱이라고 쓰지 말고 x제곱. 그 다음에 1차는 몰라. 1차는. 1차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px라고 써. 1차는 너무 복잡하잖아. 이게. 얽혀있는 게 많잖아. 이거. 근데 상수항을 정할 수 있을까? 상수항? 이쪽에 상수항. 상수항을 왜 정할 수가 있어? 이쪽에는 상수항이 2지. 이쪽은 상수항이 2인데 이쪽은 상수항이 이거랑 이게 곱해지고 거기다가 8이 더해진 게 상수항이지. 그러면 상수항은 여기 얼마라고 쓰면 되겠어? 맞춰봐. 그렇지. 마이너스 2. 왜냐면 8에다가 6을 빼줘야 되니까. 그래 마이너스 1을 맞출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양변에서 계수 비교 들어가면 구할 수 있겠지 이거. 알겠지? 자, 이거 빨리 도전해서 풀어봐. 답을 내봐.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리할 때도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 또 문제지면 그렇게 풀어놨어 또 이거를.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이걸 우별을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했, 뭐X 사슴 이렇게 정리했다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정리할 때 벌써 시간이 많이 걸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풀이를 간결하게 쓸까 그게 중요한데 최악이야 이거도.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정리한들 좋아질 게 없어. 어차피 필요한 차수를 뽑아내면서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양변에서 계수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2차식을 맞춰놨는데 내가 2차를 맞추는 과정에서 4차계수는 같게 만들어놨고 상수항도 이미 같아졌지. 상수항도. 4차랑 상수는 이미 같으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고 그럼 뭐가 비교 대상이냐면 양변에서 3차항의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요거 세 개를 비교해서 ABP를 구할 수 있는 거지. 4차랑 상수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다 쓰지 말고 필요한 걸 뽑아내면서 소수령 주관식이라고 해도 소수령 이런 거 잘 내지도 않지만 낸다 그래도 이렇게 써도 못 박는 거야. 이걸 다 전개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3차항 뽑아내보자. 3차항. 여기는 3차항 계수가 A. 5번에서 3차가 되려면 2차 곱하기 1차에서 P. 첫 시간부터 많이 하던 거, 그지? P 플러스 D. 다 됐잖아, 3차. 2차. 2차는 B.
이런 거 잘못 풀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야. 2차는 2차 곱하기 상수에서 마이너스 이 정도는 되잖아. 1차 곱하기 1차에서 플러스 2p. 상수 곱하기 2차에서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근데 1차는 마이너스 1. 1차항에서 마이너스 1. 계수 비교. 여기서 1차는 1차 곱하기 상수에서 마이너스 4. 또 상수 곱하기 1차에서 플러스 3p. 또 있어 없어? 또 있잖아. 그렇지. 3x 있잖아. 3x. 3. 그러니까 이거 딱 비교하면 그대로 나오겠지 이거. 약물에서 계수 비교. 그래서 여기서부터 p 다 나오겠지. p가 얼마야 이거 p가. 넘어가서 p가 0인가? 0이네. 아닌데. 3분의 2잖아. 3분의 2, 그지? 아, 여기 마이너스 1이네. 여기 마이너스 못 봤네. 이렇게 됐지, 그지? p는 0이고. 차례대로 집어넣어주면 a, b가 다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 잘 비교해서 봐둬야 돼. 계수 비교를 쓸 것인가, 수치 대입 쓸 것인가. 이렇게 해서 판단해야 된다.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 인수분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3번 별표해놓고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앞에 개념적으로 가보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질 조건. 자, 이거 2번 개념이야. 2번 두 번째 거. 자,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 들어가면 100% 내는 문제 중에 하나야. 모든 학교들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나 봐보죠. 이 개념. 교재에 있는 문제 니네 스스로 풀어보고 내가 예를 한 개 만들어서 풀 거야. 이 문제를 잘 적어놓고 이걸 공부해라. 예를 들어 x 4승 ax 플러스 b가 이 4차 방식이 4차 방식이 x-1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조건. 이때 A, B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다항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질 조건. 이런 걸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가? 풀이 방법을 잘 봐. 내가 이제 세 가지 풀이 방법을 보여줄 텐데 우선순위가 있어. 일단은 첫 번째 풀이 방법. 여러분들이 어떤 다항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차수가 별로 크지 않을 때 예를 들어 한 4, 5차 정도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조립제법을 쓰는 방법이에요. 조립제법. 조립제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과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입력해놓고 외워놔야 돼. 거의. 첫 번째는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조립제법이 뭐 할 때 쓰는 게 조립제법이야? 용도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뭘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묶어 나머지 구할 때. 그죠? 그때 쓰는 게 조립제법이야. 자, 이거 뭐 잊어버리지 않았겠지만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봐보자. 이런 3차 다항식이 있는데 첫 시간에 배웠던 거. 3차식을 만약에 x-1로 나누어라. 그러면 3차식을 1차로 나눌 때, 즉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묶어 나머지 구할 때 이때 쓰는 게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야.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면 계수를 차례대로 쓰고 1차가 0되는 1을 옆에다가 쓰고 이렇게 해서 맨 앞에 거 그냥 내려가서 1 곱해서 1을 더해서 6 곱해서 6 더하니까 3 곱하니까 3 더하니까 7 이게 조립제법인데 이때 나머지가 뭐라고? 나머지가 7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몫이겠죠 이거 몫이 뭐야? 상수 1차 2차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이게 몫이고
나머지는 4인, 나머지는 7인 거지, 7. 우리가 이런 용도로 다항식을 1차로 나눈 묶어 나머지 구할 때 쓰는 게 조립제법이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저기다가 어떻게 적용하나 잘 봐. 어떤 다항식이, 예를 들어 이런 식의 fx라고 하자고.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이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어 떨어졌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있었고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란 얘기지.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fx를 이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라고 가정하면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나머지가 0이란 얘기지. 나머지가 0이란 얘기지. 근데 이거를 유식을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느냐면 x-1 곱하기 이거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x-1 곱하기 x-1 qx라고 분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틀리냐 만나봐. 그럼 fx를 x-1로 나누어주면 이게 몫이고 fx를 x-1로 나누었더니 이게 몫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가 0이다 그렇게 돼야 한대. 그렇게 볼 수 있지. 나머지가 0이잖아 뒤에가. x-1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단 x-1로도 나누어 떨어졌지. x-1로 나누어 떨어졌어 일단. 이게 몫이고 나머지가 0이니까 나누어 떨어졌지. 그죠? 그런데 그때 나오는 몫이 이건데 그때 나오는 몫이 또 x-1 인도로 가지고 있는 거지. x-1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거요. x-1로 두 번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 일단은 x-1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런데 그때 나오는 몫이 이건데 그때 나오는 몫이 또 x-로 한 번 더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 자, 다시 한번 이제 조립제법 쓰면서 봐보자. 맞나? 자, 좀 이해가 덜 돼도 다시 한번 봐봐. 4차식이 x-1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일단은 x-1로는 나누어 떨어지는 게 확실해. 그러면 조립제법 써보자고. 4차는 1, 3차가 없으니까 0, 2차도 없으니까 0, 1차는 A, 상수는 B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x-1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1로 조립제법 쓰니까 1, 1, 1, 1,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게 뭐라고? 0이라고요.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그죠? 이게 0이라고. 첫 번째 나누어 떨어졌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몫이 뭐야, 몫이? 잘 봐. 이 몫이 바로 요게 바로 몫이겠지, 이거? 이게 몫이잖아, 뭐. 근데 그때의 몫이 또 x-1로 나눠 떨어지잖아, 지금. 몫이. 그러면 이때 나오는 몫이 다시 x-1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하면 되겠지, 이렇게. x-1로 또 나눠 떨어지는 거야, 이게. 또 1로 조립제법 들어가면 1, 1, 2, 2, 3, 3, A 플러스 4. 이것도 또 나머지가 0이다 그 얘기하는 거지. 즉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x-로 두 번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야. 두 번. 즉 조립제법을 두 번 취했을 때 두 번 다 나머지가 0이다. 그래서 차수가 별로 크지 않을 때는 이게 가장 효과적인 풀이야.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공식처럼 외워야 돼. 야, 누가 총 보는 사람이 이런 발견 어떻게 하겠어, 이거. 그래서 공식처럼 이런 게 실전적인 유형이야. 시험에는 거의 나오는 거.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조립제법을 두 번 취했을 때 두 번 다 나머지가 0이다. 첫 번째 풀이 방법. 가장 좋은 풀이야, 일단.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건 나오겠지, 이거. 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4. B는 3. 이게 첫 번째 방법. 이번엔 두 번째 풀이. 두 번째는 계수비교법을 써보자. 계수비교. 자, 계수비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기 잘 헷갈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꼭 저기 동영상을 거기서 다시 들어. 다시 듣는 게 니네한테 아주 좋아. 다시 듣는 게. x4승 ax 플러스 b인데 이 4차 방식이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x-1 제곱이라는 얘기는 x-1의 제곱 완전 제곱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같지, 그죠? 이거랑 같아. 이게 x-1 제곱이야. 근데 지금은 내가 계수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계수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계수 비교하려면 이게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여기다가 2차식을 집어넣고 전개해야 되겠지, 이거.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면 되겠지, 양쪽에서. 전개한다는 게 꼭 한다는 게 아니고 계수 비교한다고. 응? 여기 나올 게 2차식인데 그러면 맞춰보자, 2차항부터. 2차항이 뭐야? x제곱. 이거랑 이게 곱해져야 4차일 거니까. 그 다음에 1차는 정할 수가 없지, 1차는. 1차는 정할 수가 없어. px. 혹시 상수항을 정할 수 있겠나? b, 그렇지. 미정계수로 가급적 줄여야 돼. 그래야 계산이 간단해질 거 아니야. 이쪽에 상수항이 b이기 때문에 1에다가 b를 곱해야 b겠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양변에서 계수비교 들어가면 되겠지. 이게 계수비교야. 내가 지금 뭐를 같게 만들었어? 4차랑 상수는 같게 만들었지. 그럼 비교할 필요가 없지. 이미 같은데. 3차 계수 비교, 2차 계수 비교, 1차 계수 비교. 요 세 개만 비교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3차 계수 비교하면 없으니까 0. 3차이 없어. 여기서 3차는 2차 곱하기 1차에서 p, 1차 곱하기 2차에서 마이너스 2, p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차도 없어. 0. 여기서 2차는 2차 곱하기 상수에서 b, 1차 곱하기 1차에서 마이너스 2p, 상수 곱하기 2차에서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1차항 계수 비교하면 a, 1차항은 a. 여기서 1차는 1차 곱하기 상수에서 마이너스 2b, 상수 곱하기 1차에서 플러스 p.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요거 세 개 일평 나오겠지, 이거. 이 식에서 p는 2이다. 이렇게 되고 차례 들어가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계수 비교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수치 대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차수가 4차 정도이기 때문에 수치 대입보다는 계수 비교가 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저게 4차가 아니라 10차로도 주어지고 20차로도 주어지고 막 그래. 그래서 얘네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해두냐면 차수가 과히 크지 않을 때 한 4, 5차 정도라든지 6차도 되고 사실은 차수가 별로 크지 않을 때는 조립제법이 가장 간단하다. 근데 차수가 뭐 10차 이상 막 올라가고 커졌을 때는 수치 대입이 제일 간단한 거예요. 수치 대입. 이게 지금 4차니까 계수 비교가 되지, 더 높으면 계수 비교 복잡해서 안 되지. 그래서 차수가 충분히 컸을 때 그때는 수치 대입법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해 두면 돼. 자, 수치 대입이 가장 어려워. 그런데 지금부터 집중하고 잘 봐야 돼.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워 이게. 차수가 클 때 많이 쓰이는 거. x4승 ax 플러스 b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수치 대입을 쓸 때는 몫을 정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소거시켜야 되는데, 그죠? 몫을 이렇게 정할 때는 계수 비교할 때는 정하는 거지. 수치 대입을 해서 없앨 건데 소거시킬 건데 이걸 뭐로 자세히 쓰겠어? QX라고 가정하고 그냥 쓰면 되지. 자, 수치 대입의 기본이 소거시키려면 곱한 걸 0 만들어야 된다.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야? 1밖에 없죠, 이제? 대입할 건 1밖에 없어. 일단 양별에 x에다가 2를 대입하자.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입니다. 일단 이거 일식이라고 잡았어.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차수가 높아도
수치 대입의 포인트는 여기가 포인트야. 다른 건 어렵지가 않아. 이게 어렵고 중요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수치 대입을 쓸 때. 이게 완전 작업식일 때. 자,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만나는 잘 봐. 자, 수치 대입을 쓰기로 결정했으면 QX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곱해져 있는 거를 0 만들 걸 대입해야 된다. 그럼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대입할 게 1밖에 없지.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1 외에 다른 건 없어. 그런데 이 식을 변형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1을 집어넣어봤자 이거밖에 안 나오지. 근데 문자가 2개면 관계식이 한 개 더 필요하지.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쓴 1번 과정은 이게 제곱이 아니라 1차여도 이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알겠지? 그죠? 이게 제곱이 아니라 1차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오잖아. 근데 특별하게 완전 작업식이라는 걸 이용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수치 대입은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어떤 경우라고 해도. 거듭 작업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이걸 변형하기 위해서 B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를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어서 유식을 반드시 인수분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인수분해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 잘 봐. X4승 플러스 AX 플러스 B. 상당히 어려운 풀이야 이게. 중요하지만 상당히 어려워. X제곱 AX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돼. 이걸 대입해서 정리해서 반드시 X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 이걸 인수분해하는데 가운데 거 2개에서 공통인수가 뭐야? A지. 그 A끼리 묶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는 X4승. 뭐 이거 X4승이잖아. X4승 마이너스 1인데 X4승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쓸 수 있어. X4승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내가 지금 요거 지금은 얘는 2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만 나중에 요건 다르게 쓰는 좋은 방법이 있어. 뒤에 나머지 정리해서 배울 건데 아직은 안 배웠고 우선은 이렇게 쓰고 나중엔 이렇게 안 써. 이거 더한다는 식이 있어. 가운데 거 2개에서 AX 마이너스 1 돼야 돼. 이렇게 됐지, 그죠? 이해되지?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X4승 마이너스 1이 뭐야? X4승 마이너스 1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고 나서 한 번 더 쓴 거지. 중간 과정 줄인 거야, 지금. 이해되는데? 그다음에 얘기해봐.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쓰고, 그죠? 요거 하면 더 한 거지, 이거를. 한 번 더 한 거니까, 그죠? 그럼 앞뒤에서 공통인수가 X 마이너스 1. 그러면 앞쪽에선 이게 남았고 이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냥 둬도 되고 전개 써도 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다시 대입해서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은 백날 집어넣어도 일식밖에 안 나오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변형하는 거야, 이거를. 이걸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뭐가 되느냐면 좌변은 X-1 이걸 만드는 게 목적이야. X-1 X3승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A. 근데 우변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우변은 X-1의 제곱 QX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나 봐. X-1의 제곱 QX니까 X-1 곱하기 X-1 QX라고 써도 돼야 돼. 이렇게 써도 돼야 돼. X-1의 제곱 QX를 X-1 곱하기 X-1 QX. 가능하지,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목적이. 양쪽에서 X-1을 털어내기 위한 게 목적이야. 이걸 지워버리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이게 서술형이 아니면 근데 지우면 돼. 지우고 풀면 되지. 근데 서술형에서 이걸 찍찍 그어가지고 지우면 감점이야. 일정 감점이야. 왜 그렇게 써? 이게 0일지도 모르지. 수학에서는 0으로는 약분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서술형 주관식에서 찍찍 지워가지고 약분하면 감점이다. 당연한 얘기야. 그럼 뭐 어떤 논리대로 설명하느냐면 어차피 이 식이랑 이 식이 항등식이니까 서술형일 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서술형이 아니면 그냥 지워가지고 풀고 서술형이면 이게 항등식이므로 이 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거랑 이게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그런 논리야. 항등식이므로. x3승 항등식이라는 건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니까. 이거하고 x-1 qx가 같다고 쓸 수 있다. 이겠죠? 그죠? 항등식이므로. x-를 날려버려도 같을 거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지금까지 만든 목적이 관계식을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 여기다 다시 1을 대입하면 이거랑 다른 식이 나오잖아 지금. 여기다가 x에다 1을 대입하면 좌변 대입하면 4 플러스 a, 우변에다 대입하면 0이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고 b는 3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렇게 독할 수가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야. 이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푼다는 게요. 집에 가서 꼭 저기 오늘 복습하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 진짜. 내가 여기서 이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이 과정이 수치 대입의 포인트인데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게 발상 자체가 완전 제곱식일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자, 지금 네가 갖다 보더라도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제일 간단해? 조립제법 제일 간단하지? 근데 지금 이 4차 정도에서는 수치 대입보다 계수 비교가 쉽지? 근데 사실 그거도 내가 이제 내가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느라 그런 거지? 요령이 딱 생기면 수치 대입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가 열심히 되고 식 정리가 깔끔하게 딱딱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수치 대입이 편할 수 있는 거야, 원래가. 근데 어차피 4차 정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수 비교가 편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어중간하게 주는 게 아니고 낮은 차수거나 높은 차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낮은 차수 한 4, 5차 정도거나 그럴 때는 통상 조립제법을 쓴다. 근데 이게 차수가 훨씬 더 커지거나 했을 때는 수치 대입을 쓴다. 계수 비교는 불가능하잖아. 이게 만 6차식 정도만 돼도 어떻게 여기 4차식을 집어넣어 전개하겠어. 택도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 이걸 6차로 바꿔도 문제가 똑같거든, 6차로 바꿔도. 근데 그렇게 바뀐다거나 하면 계수 비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그때는 수치 대입 정도로 쓰는 거고. 자, 이 문제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 확실하게 깨우쳐야 돼. 그럼 지금부터 이제 2-5번 넘겨봐. 2-5번부터 2-8번까지는 여기 참 진짜 어려운 유형인데 이거도 어려운 게 속출하네. 속출해. 이 유형은 내가 숙제 주기가 곤란할 정도로 좀 어려운 유형인데 요거도 내가 문제를 바꿔가지고 다른 문제로 내가 예를 먼저 들어줄게. 이건 원래가 상당히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이거든. 근데 내가 공부 차원에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지 이해했는데도 실망하지 말고 나중에 또 다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봐봐. x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x에 관한 3차식이지, 그지? x에 관한 3차식을 ax-1의 상승, bx-1의 제곱, cx-1 플러스 d.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 문제 유지가 이거야. x의 3차식을 뭘로 바꿨느냐면 x-1의 3차식으로 바꾸었다 그런 얘기야. x-1에 관한 3차식으로 바꾸었다. 이런 유형이야. 제일 어려운 유형이지 이거는. 앞쪽에 어려운 게 집중돼 있어. 뒤에는 오히려 쉬워 이게. 그래서 3차식이 x의 3차식인데 x-1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바꿔라 그런 뜻이야.
x-1에 관해서. 자, 이게 상당히 바꾸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 내가 결과를 얘기할 테니까 내가 이제 공식처럼 결과는 기억을 해라. 근데 이유는 조금 이따 증명을 하고 이거 하는 거 공식처럼 외워놓는 거야. 애들이 원리를 확실하게 깨우치고 하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3차식이 있어. 뭐에 관한 3차식으로 바꿔? x-1의 3차식으로 바꾸라는 얘기인데 x-1이 0되는 x가 얼마야? 1이겠지, 그죠? 1로 조립제법을 취한다. 1로 조립제법을 쓰는데 조립제법을 몇 번 하느냐면 내가 이제 증명할 거니까 우선은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이게 3차면 조립제법을 3번 하는 거야. 3번. 차수만큼 한다 이거야. 3차면 3번 한다.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제일 처음에 나온 나머지가 맨 뒤에 나오는 상수항 D가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1로 또 조립제법을 해. 1, 4, 2. 두 번째 나온 나머지가 뒤에서 두 번째 거 C라는 계수가 되는 거고, 실전적인 공식이랑 똑같아. 1, 5. 세 번째 나온 나머지가 뒤에서 세 번째 B가 되는 거고, 거꾸로 나온다, 거꾸로. 최종적인 몫이 바로 A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응? 이걸 100%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자, 방법을 일단 익혀. X에 관한 내림차순을 X-1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요게 0되는 1로 조립제법을 취해서 3차면 조립제법을 3번 한다. 4차면 4번 한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계수가 거꾸로 딱딱 떨어지게 돼 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증명을 하는데, 잘하면 이해를 해보고, 이거 이해가 안 돼도 원래 결과를 기억해 두는 거예요. 원래. 자, 증명. 왜 그렇게 되나. 자, 우변에서 좌변 fx라고 우변을 여기 있는 세 개항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목적인데, 요거 세 개항에서 공통인수가 뭐야? 공통인수. 이거 세 개항에서 공통인수가 뭐야? x-1이 공통인수죠. 그러면 이걸 x-1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나 봐. ax-1의 제곱 bx-1 플러스 c가 나오고 맨 뒤에 d 이렇게 돼야 한대.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게 돼야 하는데 맞아 틀려? 맞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fx라는 식을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이게 몫이고 a는 bq 플러스 r에 따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d가 돼야 한대. 봐봐 이거. fx를 a는 bq 플러스 r. 계속 이 식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fx를 x-1로 나누었더니 이 식으로 나누었더니 이게 몫이고 나머지가 d라고 말할 수 있지. 나머지가 d가 됐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x-1로 나누었더니 즉 1로 조립제법 했더니 나머지가 d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나머지가 d다.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d니까 바꿔 얘기하면 1로 조립제법 했을 때 나머지가 d다 그런 얘기라고. 1로 조립제법 했을 때. 맞지? 그런데 여기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이 참 어려운 얘기야. 그때 나오는 몫이 이건데 그때 나오는 몫이 저기에서 어디야? 이 몫이 뭘까? 저기에서 얘기해봐. 13-2 저거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지? 이게 몫이라고 이게. 이 몫이 바로 나머지는 d고 이게 몫이라고 이게 몫이야. 알겠지? 그죠? 그런데 그때 나오는 몫이 이게 그때의 몫이야. 이 식이 바로 이거라고. 이 식이 바로 이거야. 이거. 근데 그때 나오는 몫들 앞에 있는 두 개에서 다시 x-를 뽑아내봐. 연쇄적으로. 두 개에서 x-를 뽑아내면 이해만 해도 천재야 이거. 그러니까 가볍게 봐도 돼. 이게 주입식 교육이지 사실은. 외운다는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최대한 노력해보고 요거 세 개 항에서 앞에 있는 두 개에서 x-를 다시 묶어내면 ax-1 플러스 b 플러스 c가 돼야 한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다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그때의 몫을, 즉 이거를
x-1로 또 나누었더니 이거로 또 나누었을 때 이게 나머지가 돼야 안 돼. 이게 나머지가 됐지. 연대적으로. 이해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이 나머지가 2야. C. 근데 그때 나오는 몫이 다시 이거 아니야. 다시. 알겠지? 그죠? 연대적으로. 즉 그때 나오는 몫이 이건데 이 몫이 바로 뭐야? 1사 저거지 1사. 알겠지? 그지? x 플러스 4지? 이때 나오는 몫이 바로 이거라고. 이거. 연대적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때의 몫을 1사 저거를 x 플러스 4를 그때의 몫을 x-1로 나누어주면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 그래서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 그 뜻인 거예요. 나머지가 b다. 계속해서 아무리 말해도 연쇄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걸 애들이 공식처럼 외워두는 거예요. 니네가 이거를 참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고난도라고도 돼 있고 얘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그냥 보류시키는 거야. 나중에 중간고사 대비할 때는 거지.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니네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을 때 한번 설명을 해주고 가는 거죠. 처음에 이런 거 다 하고 가기 무리가 있는 거야. 근데 뭐 노력해보고 최대한 당장 어렵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런 거. 그런 얘기야. 근데 2-5번이 이제 그런 유형인데 내가 숙제를 정리해주면 교재에서 1번 유형부터 해서 2-4번까지가 숙제야. 뒤에는 풀기가 어렵고 일단 1번 유형부터 2-4번까지가 숙제인데 2-4번까지. 근데 더 풀고 싶은 사람은 6번까지는 풀어봐도 돼. 2-6번까지. 그건 자율이고 뒤에 고난도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문항 줘봐. 다문항.